주로 한의원에서 어떤 진단법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한의학적 이제 가정에서 이제 망문문절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얼굴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색빛이 이제 윤기가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지 그런 것부터 보고 걸음걸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요통이나 이제 척추 질환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걸음걸이나 이런 패턴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문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진이나 이제 눈이나 이제 눌러보서 하는 절진, 안진, 맥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맥부터 딱 해서 내 어디가 아파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맥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어느 병이든 이제 저희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전인후적 관점을 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장에 이상이 있는 이유가 간이나 아니면 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게 된 원인을 찾을 때 신장의 맥이나 신장의 맥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걸로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은 하기 힘듭니다. 가령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열증을 호소해서 오시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실열인지 아니면 허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치료법이 다르거든요. 실열이라고 하면 열을 꺼주는 뜨거운 열이니까 꺼주는 거지만 허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은 차갑고 밖은 뜨거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밖의 열을 이제 눌러주는 역할을 이제 자궁 강화라는 그런 식의 이제 치료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적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맥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증과 허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실증인 사람들은 배를 눌렀을 때 많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증인 사람들은 배를 눌렀을 때 안 아파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쓰다듬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실증과 허증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경막을 보기 위해서 그쪽을 이제 눌러보는데 가령 이제 우측에 늑하에 긴장이 많이 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 행경막이 많이 긴장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니면 이제 눌러봤을 때 간이 비대되거나 그렇으면 깊게 이제 눌러봤을 때 간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하고 얼굴이 검었고 비대한 사람이 간이 만졌다 그러면 이제 지방간이 심하시니까 이제 비만 이런 쪽도 관리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셔야 되고 운주하지 마셔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이제 복진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수음이 들리느냐, 수음이 있으면 이제 수병증이라서 물을 좀 내려주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가 많이 찼는지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이제 물같이 이제 변이 나오면 설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물같이 나왔어도 이게 보고 나서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이게 물같이 나왔지만 변비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또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복진을 함으로써 어디에 아통증이 정확하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치료적 목적과 치료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이 네. 피부 질환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다양한 또 눈의 상태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네. 강건 원장님, 이렇게 다양한 기타 진단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나를 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안진이라고 해서 눌러보는 걸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엎드려서 이제 척추를 따라 눌러봤을 때 가령 이제 소화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중부흉추, 이제 흉추 5번에서 7번 사이에 압통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배수열이라 해서 비수위수가 있는 위치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 눌렀을 때 아프다 그러고 그쪽을 치료하고 다시 복진을 해서 아까 전에 아팠던 중환이나 아니면 심한 압통을 눌렀을 때 확실히 좋아지는 느껴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신기하고 하는데 원리는 이제 뭐 척추에서 이제 자율신경이 나가는데 그 부위가 보통 흉추 부위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 흉추 쪽에서 이제 복진을 눌러보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만약에 이제 위쪽이면 간담 쪽, 폐나 이제 간담 쪽을 보고 중간 쪽에는 이제 소화기 쪽을 보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기 질환 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한테 좀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항진증과 저하증인데요.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이 가다 분비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인체의 열 대사 작용이 급속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보면 이제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50에서 80%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갑상선 호르몬제로 가다 복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뇌하수체에 선종이 있어서 이 이제 호르몬 축이 깨져서 그런 건데요. 증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열대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식욕이 왕성한데 체중은 감소하고 땀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손에 땀도 많이 나지만 머리나 등 쪽에 땀이 많이 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그레이프스병이라 그랬는데 갑상선 이제 그 질환 분들 중에 이제 안구가 돌출되면서 각만량이나 복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레이브스 안병증이라 해서 이런 안구 증상이 특이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도당 대사가 이제 좋아지면 이제 항진되면서 이제 칼륨을 이제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전증이나 이제 근육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맥박이 빨라지고 수면 장애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더위에 아까 열대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을 잘 드시고 계시지만 임상적인 증상에서는 지금 갑상선 항진증의 증상이 남아 있고요. 저하증은 이제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그 오히려 이제 차갑고 냉적인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인으로는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그게 90%를 차지하고요. 갑상선암 요즘 이제 많지 않습니까? 갑상선암 치료 아니면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머리로 보면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그 눈썹에 탈모가 생기고 얼굴이 붓고 그다음에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이제 늘어나고 특히 이제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가 생기기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추위에 민감해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뭐 우울증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증과 항진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증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진증과 저하증, 원인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갑상선의 이상을 느끼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장건 원장님, 또 많은 증상들이 다양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 갑상선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평상시에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하증이나 항진증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 꽤 높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제 가입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거의 이제 주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얘기는 없지만 역류라고 해서 갑상선 질환을 이제 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하는 게 근심과 걱정, 한햄이 너무 지나쳐서 심폐를 손상시키거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몸을 상하게 됐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우선은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근심과 걱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쌓아놓은 화병이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뭐 호르몬 쪽으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이 좀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 저하증으로 인해서 호르몬 관리가 어려워지고 증상이 악화가 되면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갑상선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가장 이제 쉽게 오인할 수 있는 게 갑상선염이나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말하는 건데 그 증식을 이제 촉발하는 인자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방사선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방사선에 노출이 됐거나 두 번째는 이제 유전적 원인으로서 가족력에 이제 갑상선 암이 있는 경우 이제 발생 빈도가 높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경부 피임제나 아니면 이제 그 초기에 임신 중절을 했거나 노산인 경우에 약간의 이제 갑상선암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는 있으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있다고는
아직 이제 정설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기인데 요오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계속 이제 자극되면서 갑상선 세포들이 이제 비선천적인 분비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이나 이런 요오드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덜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이제 영향이 많은 게 이제 비만 아니면 고칼로리 식이 같은 경우에 영향이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종을 유발하는 게 이제 십자가 채소류라고 해서 양배추, 브로콜리가 갑상선 종을 유발한다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또 반면에 그런 이제 채소들이 황산화 물질이 있어서 또 바람을 억제한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갑상선 암이나 종이 있을 경우는 이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먹지 않는 걸 좋겠다고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게 되면 이제 갑상선 빈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 오히려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그 역할을 다운시키면서 갑상선 암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직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다고 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식이, 방사선 노출, 그다음에 비만 이런 거에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이런 모임들 많으실 텐데 몸 관리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숙취가 최고 이제 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김태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숙취 해소제라고 하는 이제 한약을 미리 먹는 걸 우선은 이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숙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코올을 이제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얼마나 빨리 가정에 생기는 그 독성 물질을 얼마나 빨리 이제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를 이미 느낀 다음에 먹으면 늦기 때문에 그 전에 먹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먹는 거를 조금 이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알코올이 이제 들어갔을 때 위에서 대부분 80% 정도가 흡수되는데 내가 빠르게 순수한 거를 먹게 되면 오히려 이제 흡수가 빨리 돼서 간에서 대사에 또 숙취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 가령 이제 독주나 소주 같은 거 먹을 때 소주만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마셔서 술을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섞어 마시는 거를 조금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령 이제 탁주라고 하는 막걸리를 먹게 되면 저희가 이제 뒤끝이 나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알코올 성분 외에 여러 가지 유기물이 있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먹는다면 순수한 이제 섞어 마지 않고 순수한 위주로 먹게 되고 아니면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탁주는 조금 멀리 이제 등한시하면서 하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갈증이 나기 때문에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물을 우선 술 먹는 중간에도 많이 먹지만 술 먹고 난 후에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